뭐 이게 뭐 논리적인 얘기가 아니라서 딱히 질문할 게 있진 않죠. 논리적 얘기를 앞에 제가 많이 설명한 게 있긴 하지만, 네. 그거 다 한 것보다도 오히려 이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 시절에는 또 그런 이성 의식공적인 걸 바탕으로 그런 운동이 나가는데 실제로 지금 저희가 사는 게 10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감각폰으로 좀 이렇게 많이 내려갔잖아요. 왜 내려갔을까요? 그거는 근대사를 공부해 보시면 그러니까 역사적인 흐름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떠밀리듯이 그렇죠. 떠밀리고 힘에 나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항사의 특징이 또 하나 있긴 있습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화미운동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80년대, 제가 87학번이기 때문에 87년도 명동을 잘 기억해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한열이 최루탄 맞을 때도 현장에 있었고, 장례식 할 때도 현장에 있었고, 87년 그 60항쟁 때 계속 있었습니다. 제가 을지로 있었는데, 그래서 잘 기억합니다. 저의 경험이니까. 그때도 저는 속으로는 그때도 막 비폭력을 막 주장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난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열받아 죽겠구만. 뭔 비폭력이야? 빨리 가가지고 그때 막 100만씩 몰고 이랬을 때 실제로 남대 경찰서나 MBC 방송국이 그 시위대회에서 정배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약간 물리적 힘이 들어가면 다 장악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근데도 그때도 비폭력이라고 하는 감각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6월 18일 날 광화문부터 을지로까지 100만 명이 모였을 때 저도 그 중에 한 명으로 거기 끼어 있었었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을 본 것도 처음이었지만 정말 웃기게도 헬리콥터 몇 대 떠가지고 최루탄 쫙 뿌리니까 다 없어져 버리네. 그때 당시에 젊은 저는 야 봐라, 평화운동이라고 하는 건 한계가 뚫렸다. 평화운동은 세상을 못 바꾼다. 나는 무장 폭력운동해야지. 청계천에 가가지고 저 총 조립할 수 있는 이런 거 사가지고 집에서 사제총 만들어가지고 언젠가 미 대사관에 쳐들어가야지. 저는 20대 때 진짜로 그렇게 살았어요. 네. 미 대사관까지는 못 가고 동네 파출소 덕치러 갔다가 잡히고 그런 식으로 20대로 살았는데, 그때는 제가 평화라고 하는 거에 힘에 대해서 충분히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집단적으로 평화적으로 해야 되는 감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촛불혁명 한번 보세요. 이 촛불혁명도 따지고 보면 골 때린 겁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선거를 통하지 않고 권력을 끄집어내리는데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이루어지는 나라가 어디 있어? 잘 보세요. 박근혜가 왜 그렇게 권력을 손에서 나을 수밖에 없었던지. 도덕적 명분에서 밀리는 순간 끝나는 거야. 이 한국 사회에서는 도덕이라고 하는 데서 밀리면 그것이 허식이 됐던, 실제가 됐던. 근데 실제였던 거죠. 거기는 실제 그것이 이게 드러나 버렸을 때, 그 아무리 막강해 보이는 권력도 그냥 흩어져 버립니다. 저는 촛불혁명까지도 실은 우리의 DNA 속에 있다고 봐요. 문화적인 DNA. 사실은 3.1운동의 주체들도 그랬듯이 그들이 의식을 가지고 했던 거 아니거든요. 문화적인 유전자 속에 있었던 거죠.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마찬가지로 그럼 우리한테는, 우리의 실제 현실은 정말 많은 태행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는 참 목불인견의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한테는 또 그 도덕적 DNA가 좀 있다는 거야. 그게 어쩌다가 간헐적으로 한 번씩 나타나서 그렇지. 죽을만 하면 한 번 나타나고, 죽을만 하면 한 번 나타나고. 이게 감질만 나게 나타나서 그렇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저는 우리의 그 도덕적 DNA가 마치 내 안의 신성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인도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도덕적 DNA가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해 주는 힘이 될 거다라고 합니다.
현실은 뭐 비참하죠. 그러니까 또 이런 교육도 필요하고 운동도 필요하고 한 거겠죠. 그러면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도덕적 DNA의 근원이 조선왕조의 어떤 성리학적 이념이라고도 보시나요? 저는 거기에서 강화됐다고 봅니다. 강화. 그 전부터 있어요. 예, 그 전부터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것이 꼭 그때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미 덕성에 대해서 우주와 자연과 인간의 일체성에 대해서 동양인들이 그걸 바탕으로 문명을 꾸리기 시작한 건 수천 년이 됐죠. 그걸 바탕으로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유기론론적 관점이거든요. 근데 유기론론적 관점은 필연적으로 어떤 통합적 사고를 유도를 하게 돼 있고 그 통합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에고보다는 어떤 전체 공동의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끔 유도하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동양이 상대적으로 그 특유의 도덕성을 키워온 방식이 이미 역사 문화적으로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날 원래 그렇지만 DNA라고 하는 무의식이라는 상태로 있을 때는 우리가 잘 못 써먹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각해가지고 의식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 빨리 써먹을 수 있습니다. 즉, 그 DNA로 있는 것 자체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하나의 유산이지만 이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재해석해내고 재조명해내고 의식해내고 살려내고 하면 빠르게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발도르프로 국가시켜서 보자면 제일 큰 숙제가 주체성을 살리는 거예요. 현지화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조금이라도 발도르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느끼는 게 우리가 독일의 정성이 너무 강한데 이렇게 모방만 해서는 성장하기 힘든데 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여러 가지 불안과 이해관계 때문에 용기를 못 내고 뭐 저쩌고 하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현실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용기를 내고 방향을 잡고 실제 행동에 나서고 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겠는가? 저는 유기이론론을 제대로 알고 오히려 이 유기이론론을 어떤 이론이나 지식도 아니고 남의 나라의 정성도 아니고 우리 안에서 이거를 길러낼 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일부로 이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재조명해낼 때 저는 훨씬 건강한 방식으로 주체성을 회복하고 그런 길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3.1운동을 원칙론적으로 해석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도르프의 현 우리의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우리 안의 유기이론론, 우리 안의 도덕성, 우리 안의 전통과 문화와 역사 속에서 그 정명을 해냈던 것들을 자각하고 재현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꼭 조선왕조의 문제만 아닙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선왕조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어떤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진짜 역사 바로세우기 차원에서라도 좀 봐야 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자학사관, 열등감이죠. 한 개인으로 보면 열등감 자책감이잖아요. 자학사관이 너무 심해서 결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균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노력은 그럼 학문적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걸로 마치 전에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9월에 특강을 양평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거 광고 좀 말씀 할게요. 좀 해주세요. 네. 9월 21일 날 토요일 날 양평에 오르다원이라고 하는 그 수목원과 펜션을 하는 시설인데 거기에 송백당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칠량 한 채가 있습니다. 그 칠량 한 채에서 이 자유와 독립이라고 하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저의 혼자 강연이 아니고 외국의 발도르프 어뢰 하셨던 선생님도 모시고 한국의 어떤 독립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저도 나가고 해서 영국의 에머슨 스쿨의 발도르프 사범대 학장을 지내셨던 분을 모셔서 이분이 발도르프가 제안하는 자유로운 개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강연을 제가 오늘 했던 것처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3.1 독립선언문이 어떻게
월시콘의 개시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오늘 제가 했던 얘기를 둘이 나눠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금방 했던 것처럼 양원만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초기에 발도르프의 신지아 또 뭐 초강각 세계인식, 요한복음 우리가 그 발도르프가 전혀 없었을 때 처음 발도르프를 번역해냈던 1세대 번역가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모셔가지고 1부에서는 그 에머슨 스쿨의 그 마틴 선생님, 2부에서는 제가 얘기를 하고 3부에서는 양옥관 선생님까지 모셔서 같이 이렇게 지금 발도르프의 현재적인 과제가 뭐냐에 대한 대답을 할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조금은 이렇게 일부러 이제 격을 갖추는 이유는 한국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국제 사회에도 우리가 이런 어떤 정신성을 바탕으로 우리 나름대로의 독자적이고 고유하고 주체적인 발걸음을 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그 행사를 열고 기록하고 알리고 하는 거를 해나가는 어떤 이게 행사로 보면 끝점이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활동으로 보면 시작점이 아마 그날이 될 겁니다. 그 시작점에 해당하는 행사를 9월 21일 날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르다운 성백당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때 다 와주세요. 네. 그리고요.